안녕하세요. 시댁이야기 라디오입니다. 시댁과의 주말 여행 문제로 이혼까지 생각 중이에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속상하고 답답한데 제 주변에는 말도 못하겠고 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지만 생각보다 길어질 것 같아서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30대 초반 결혼 3년차 맞벌이 부부이며 2년 정도 연애를 하다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할 때 결혼 전에는 신랑이 혼자 살았었는데 신랑은 본인 집과의 왕래도 거의 없었고 명절에 저는 친척 집에서 가족하고 있을 때 신랑은 집에서 떡국이나 송편만 먹고 곧바로 본인 집으로 오거나 명절에도 집에 거의 안 갔어요. 가족이 없는 것도 아닌데 혼자 왜 그러고 있냐고 하면 귀찮다고 하기 일쑤였고 친척들과 연락을 하거나 자주 만나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다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시댁 식구들하고 이모님들, 고모님들 뵙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버님 생신하고 막내 이모님 생신하고 음력 날짜가 비슷해서 가족들 모두 다 같이 식사를 한다고 해서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 갔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8남매라 이모님들 5분, 이모부님 5분, 외삼촌 2분, 외숙모 2분, 그 아래 자녀분들까지 몇십 명이 식당 하나를 빌려서 식사를 하고 계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남자친구였던 신랑에게 원래 다 같이 이렇게 자주 만나 뵙냐고 하니 이번엔 그냥 날짜가 비슷해서 저도 소개할 겸 해서 자리를 만든 거고 원래 이렇게까지 모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지나쳤었습니다. 그러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할 때 저도 혼자 살고 있었고 제 보증금에 제가 모아뒀던 적금과 신랑은 모은 돈이 500 정도밖에 없는 이유로 시댁에서 2천만 원을 주셨어요. 거기다 신혼부부 대출을 받아 1억 정도 하는 빌라에 전세로 계약하여 들어갔습니다. 별도로 예단비는 보내드리지 않았는데 어머님, 시할머님, 시고모님 한복과 신랑 한복, 신랑 맞춤 정장, 시아버님, 도련님도 정장 맞춰드리고 아가씨 예복, 구두도 해드렸고 저희 아빠, 남동생도 신랑이 아니라 제가 정장 맞춰줬어요. 그냥 그때도 사실 조금 서운하긴 했는데 시댁 형편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라서 2천만 원 도와주신 것도 감사하고 해서 당연히 해드려야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몇 달 정도는 정말 좋았지만 갑자기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시댁에 가려는 신랑도 결혼했으니 잘하고 싶나 보다 생각하고 맞춰주려 노력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잘해줘서 그런 건지 아가씨도 시댁도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일을 쉬시고 어머님 혼자 외벌이 하시고 아가씨가 고등학생인데 어머님이 저희에게 아가씨를 챙기기를 바라시더라고요. 그냥 뭐 용돈 몇 번 주고 자주 만나는 것 정도는 괜찮았지만 나중에 뭐가 먹고 싶으니 이거 사달라, 무슨 영화가 보고 싶으니 보여달라, 어딜 가고 싶으니 데려가달라, 용돈을 달라, 용돈을 얼마가 필요하다 등등 아가씨가 요구하는 게 점점 더 많아지고 어머님도 점점 더 너무 당연하게 뭐 갖고 싶거나 먹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 언니한테 사달라고 하라며 대놓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가씨가 저를 보고 항상 인사를 잘 안 했는데 제가 시댁에 가면 쳐다보고 말거나 쳐다도 안 보거나 영화를 보여달라고 해서 영화 보여주려고 같이 만나도 저보고 인사도 안 하고 힐끔 보고는 핸드폰만 보더라고요. 영화 보기 전 팝콘이나 음료수가 먹고 싶을 때나 카톡으로 갖고 싶거나 먹고 싶은 거 있을 때는 제외하고요. 그게 자꾸 반복되니까 솔직히 짜증도 나고 내가 너무 잘해주니까 얘가 나를 우습게 보는가 싶기도 하고 화도 나는데 제가 직접 말하고 더 사이만 틀어질 것 같고 해서 신랑에게 좋게 돌려서 말을 했었습니다. 아가씨 태도가 좀 그런 것 같다며 그건 나보다 여보가 먼저 좋게 말을 하라고 하니 신랑도 좋게 말하고 나중엔 행동이 너무 심해지니까 어머님도 아가씨를 대놓고 지적하기도 했지만 고쳐지질 않아 어머님도 신경 쓰지 말라 하셨어요. 아무튼 그렇게 지내다 보니 신랑이 매달 어머님 생활비를 드리고 싶다 하는 말에 제가 저희 집에도 똑같이 드리자고 했더니 저희 집은 아빠, 엄마 2분 다 일하시니까 해드릴 필요가 없지만 본인 집은 엄마가 외벌이라 도와야 한답니다. 그래서 그건 말도 안 된다고 만약 어머님 50을 드리면 저희 집엔 30이라도 드리는 게 도리고 그게 맞는 거라고 신랑은 비교하고 우기지 말라고 그렇게 매일같이 싸웠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단호하니까 결국 매달 생활비는 드리지 않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시댁 만나서 온 가족이 식사를 하거나 하면 저희가 밥값을 전부 냈어요. 근데 시댁은 만나기만 하면 아가씨가 꼭 뷔페를 가자며
빕스 샤브샤브 뷔페부터 해서 솔직히 저희 집은 만나면 아빠가 거의 사시고 저흰 가끔 내거든요. 근데 한두 번도 아니고 아가씨가 평소에 요구하는 것도 많은데 매주 7명 뷔페값 계산하려니까 부하같이 밀었고 저희 집에는 밥 한 번 살까 말까인데 시댁 만나면 당연히 우리가 사는 건가 싶어서 화도 났습니다. 게다가 저희 신랑이 저희 아빠랑 아직도 어색하다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댁은 매주 만나고 저희 부모님은 명절에만 뵈며 생신에도 신랑은 바쁘단 핑계로 잘 안 가요. 저도 굳이 강요 안 하고 서운하지만 언니네 부부와 저희 가족끼리 챙겨드린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신랑이 저희 아빠한테 전화를 안 하고 생신 당일에도 제가 일부러 며칠 전부터 예를 들어 일주일 뒤 우리 아빠 생신이야. 전화드려 알겠지? 하면 응 이라고 대답은 하면서 막상 하지 않습니다. 또 작년 생일에는 제가 내일이 아빠 생신이야. 잊지 말고 오늘이나 내일 전화드려 라고도 했는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그게 터졌고 당일에도 전화를 안 하니까 제가 폭발하여 저희는 엄청 싸웠습니다. 왜 불편한데 관계를 강요하냐고 하면서 할 말도 없고 강요하면 더 하기 싫다며 아버님한테 전화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하냐며 본인은 그런 거 잘 못한다고 문자나 보내지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난 어머님 아버님 생신 되면 미리 전화드리고 생신상 차려드리고 얼굴까지 뵙고 할 거 다 하는데 넌 그거 하나 못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못하겠다네요. 제가 너무 화가 나고 신랑이랑 말이 안 통해서 집을 나와버렸고 가출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집 앞 공원에서 화를 삭히고 있었더니 신랑이 도령님께 형수 집 나갔다고 그새 전화해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결국 신랑이 다음날 아빠한테 전화해서 생신인데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하고 저랑 풀었습니다. 그래서 도련님한테 신랑이 얘기한 건 잊고 있었는데 그 주 주말에 어머님이 열무김치 맛있다고 한 통 가져오시면서 왜 싸웠냐고 하시길래 들으셨나 하고 그냥 조금 서운해서 투닥거린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어머님이 그런 건 강요하는 거 아니라며 강요하면 더 멀어지기만 하니까 본인이 어느 순간 느끼고 더 잘하게 되는 시기가 있으니까 저더러 믿고 기다리라 하셨죠. 그 말을 듣는데 너무 황당하고 어머님께 더 서운해졌고 그럼 저도 아가씨가 불편하고 시댁 자주 뵙는 거 싫으니까 연락 안 하고 안 보고 살아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들에게만 며느리 노릇 해야 하는 건가 싶고 생각하니까 더 화만 나는데 그간 시댁이랑 이런저런 일들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신랑은 저랑 싸우기만 하면 친한 친구한테 전화하듯이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쪼르르 다 말하고 신랑이 안 하면 도련님이 어머님한테 다 말씀드리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작년 가을부터 생활이 너무 힘들고 저희에게 결혼할 때 보태주신 2천만 원 신용대출을 못 갚으셨다며 저한테 돈을 좀 보태라며 대놓고 말씀했어요. 그러고 저는 신랑과 또 한바탕 하며 막말로 나는 결혼자금도 모아왔고 너는 돈 없으니 시댁에서 주신 건데 도대체 내가 얼마나 더 해야 해? 라고 말했지만 그래도 제가 이 사람이랑 이혼할 것도 아니라 생각이 들어 제가 월급 받으면 매달 100만원씩 올해 11월까지 계속 드렸지만 나중 되니 어느새 당연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입금하면 입금한 지 1분도 안 돼서 잘 받았다 고맙게 잘 쓸게 이렇게 카톡이 오니까 매번 잘 쓰세요 할 수도 없고 진짜 내 돈만 하루 종일 기다리셨나 싶기도 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다 고모님이 어머님한테 700만원을 빚 갚으라고 주신 걸 제가 우연히 알게 되어 신랑에게 말했고 신랑에게 제가 우리가 드린 돈도 700이 넘는데 그럼 도대체 2천만원은 언제까지 돈을 들여야 갚을 수 있는 거냐며 내가 어머님 돈 드리려고 일하는 거냐고 그럴 거면 일 안 할 테니까 당신 용돈으로 챙겨드리던 하라고 당신은 고모님이 700만원 드린 거 알고 있었냐고 다그치니까 몰랐다고 본인도 당황하더라고요. 그렇게만 해도 1,400만원이 넘는데 어머님이 나머지 600만원도 1년 넘게 못 갚으셨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본인도 화가 난 건지 이제 그만드리자고 하여 돈 문제는 11월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일이 터졌고 처음에 생신 파티 같이 했다던 시댁 식구들 몇십 명이랑 이번 주 주말에 경기도 인근 캠핑장으로 1박 2일 휴가를 가는데 솔직히 너무 싫었어요. 저는 결혼 초에 2번 유산을 하고 아직 아이가 없는데 시댁에서도 엄청 바라시고 어른들 뵐 때마다 소식은 없냐고 물으시는데 이번에도 당연히 그 소리가 나올 것 같았어요. 난임 때문에 불임센터를 다니고 있는데 토요일에도 병원에 가야 하고 배란이 잘 안 돼서 배란 유도주사 맞고 지금 월경 중인데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회사에서도 너무 힘들어 여행은 상상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신랑한테 어제 밤에 좋게 말했고 몸이 너무 안 좋고 병원도 가야 하니 이번에 나는 안 가면 안 되겠냐고 말하니
신랑은 당연히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 시댁이 기독교라 제사가 없어서 너는 제사도 없어서 남들처럼 명절 제사상 차리기라도 하냐며 너가 하는 게 얼마나 있고 힘들어서 시댁 행사도 안 가냐며 그냥 서로 앞으로 가족 없는 셈 치고 서로 가족을 뵙지 말자는 거예요. 이번 한 번만 이해 좀 해주면 안 되냐며 내가 언제 시댁 행사 한 번이라도 안 간 적 있냐고 이해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내가 제사 안 지낸다고 해서 시댁에 할 도리를 안 했냐고 경조사를 당신처럼 안 챙겼냐고 뭘 안 했냐고 하며 오히려 복날은 도련님이랑 시댁 식구 모시고 집에서 날 더운데 백숙 해드리고 때 되면 어머님 스카프 사드리고 뭐 해드리고 할 거 다 했다고 당신 우리 집에 해준 게 뭐가 있어서 그렇게 당당하냐고 한바탕 크게 싸웠습니다. 그랬더니 정 떨어진다고 살고 싶지 않다며 자기랑 왜 결혼했냐고 그럴 거면 살지 말자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누가 하고 있는 건지 생각하며 서러워서 엄청 울었습니다. 그렇게 싸우고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결혼을 해서 이 고생인가 싶고 불임센터 가면 남들은 다 신랑이랑 같이 와서 있는데 저는 신랑 바쁘다는 핑계로 혼자 가서 덩그러니 매번 있는 것도 갑자기 더 서러워졌어요. 어제부터 잠도 설치고 기분도 안 좋고 그냥 제가 참고 이번 주말에 여행 같이 가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저도 안 간다고 밀어붙이고 가지 말아버릴까요? 진짜 속 편하게 양쪽 다 서로 보지 말고 영 끊고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해야 버릇을 뜯어고칠 수 있을지 진짜 복잡하네요. 많은 분들의 조언을 들어보고 싶으니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조언을 해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